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긴 한데 네. 또 과학상 쪽을 보니까 완전히 이번엔 AI가 휩쓸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이 이 우선은 수상을 했나요? 노벨 물리학상에서 두 분이 받았는데 두 분 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의 기초를 닦으신 분들. 노벨 물리학상. 네, 노벨 물리학상의 존 허필드하고 네네. 제프리 힌턴 교수 둘 다 교수죠. 존 호필드, 제프리 힌튼. 네네. 존 허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고, 네네네. 제프리 힌턴은 이제 정년퇴직을 했죠.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네네네. 구글에서 수석과학자로 있다가 다시 토론토 대학으로 갔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제자들이 사실은 네. 딥마인드에 있고, 구글 딥마인드에 있고, 오픈 AI에 있고, 메타에서 지금 인공지능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현재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뭐 인공지능의 갓파더다. 대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노벨 화학상에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딥마인드가 사실상 받은 거죠. 딥마인드에 있는 딥마인드가 여러분 아시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곳이고 영국에 주로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기업이고 이것이 이제 구글에서 인수되면서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이제 표현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2018년에 받았고 2018년에 알파폴드를 만들었고 이것의 목표는 뭐였냐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구조를 AI를 이용해서 그 유전자 구조를 밝혀낸다. 그래서 2020년에 알파폴드 2가 나왔고 이 알파폴드 2부터 비상업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항체든 뭐 세포의 모든 단백질 구조를 다 밝혀서 지금 199개에서 연구진들이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알파폴드 4가 나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알파폴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파폴드 4는 뭐냐면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까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항암 치료제가 이 개발들이 대단히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에서 지금 구글 딥마인드에 사실 알파폴드가 받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산업과 AI의 결합이 대단히 가속화되면서 각종 네이처지의 이런 부분에서 신약 개발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저희가 더 오래 살겠죠? 그렇겠네요. 아니 난 노벨 화학상을 AI 전문가가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네. 그걸 알파고 개발했던 그 회사가 발전해서 발전해서 원래 이 하사비스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하사비스가 대단히 인류에 대한 기여, AI가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강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알파폴드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를 맞춰서 인류가 어떻게 더 이 병원균이라든지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하고 이거는 미리 계약된 조건이어서 이것은 비상업적인 대학 기관의 특히죠. 대학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이 된 거죠. 놀라워요. 네. 저는 영리 기업인데 네. 구글 딥마인드도 사실은 영리 그렇죠. 기업이고. 근데 사실 구글이 뭐 그런 사회적인 워낙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기도 하는 기업이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무료로 공개하고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날씨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AI 시스템들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 제프리 힌턴이라든지 존 호필드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미래가 좀 두렵다.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노벨 이 화학상에서 받았던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인류에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이러한 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미세한. 네. 그리고 제프리 힌튼하고 존 허필드도 어떤 분들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제프리 힌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오픈AI의 슈츠케버라는 사람 지금 이제 독립해서 나갔지만 대단히 갈등을 했던 핵심적인 사실 구글 딥마인드에 있었고 슈츠케버의 바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어 슈츠케버가 오픈AI에서 샘 알트만하고 싸웠던 그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AI 부분에서는 가장 석학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프리 힌턴이 직계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프리 힌턴이 했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볼츠만 머신이라고 해서 그가
개발했던 하나의 머신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딥러닝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확률적인 인공식명학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창안되면서 딥러닝들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프리 힌턴은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물러났거든요. 나이도 이제 70세가 넘었고 네네. 사실 허리도 많이 아파서 항상 서서만 일했던 거의 30년을 넘게 네. 앉지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연구 활동에 기여하고 제자들을 키워냈다는 부분에서 덕망은 되게 높은데 나오면서 이제 구글에서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연구에서 손을 떼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조금 AI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불렀어요. 당연하게 캐나다 총리가 직접 집에 가서 만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제프리 힌턴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국의 총리도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도 부르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불안도 하나의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술적 근거는 없거든요. 인류를 AI가 망칠 수 있다. 근데 많은 우리가 SF 소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감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프리 힌턴이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학술적 기여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제프리 힌턴이 틀린 것이 있어요. 2016년에 제프리 힌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의 기술 속도가 빨라져서 앞으로 5년 안에 2016년에 방사선학과의 교수들은 필요 없을 거다. 왜냐하면 AI가 엑스레이라든지 MRA라든지 CT 촬영한 것을 판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입생 의사는 안 받아도 된다. 방사선학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5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방사선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 AI가 5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결코 AI가 도와줘서 방사선학과 교수들의 실력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거기에 1%라도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거라면 AI에게만 맡기진 않죠.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MRI를 찍어놨는데 암이에요 그래요. 근데 누가 판단하는 거죠? AI. 저 사람이 한번 봐주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AI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사람의 어떠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확실성을 키워주는 것이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킨다. 뭐 인간이 계산기를 쓰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엑셀을 쓰면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지는 거고 복잡한 계산이 빨라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지금 올해 11시에 한국 시간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테슬라의 위 로봇이 이제 시작하는군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많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 AI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제프리 힌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고 조 호필드는 제프리 힌턴처럼 멸망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기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식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AI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듀머리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은 두 양쪽에서 미국에서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프리 힌턴으로 대표되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으니 정치가 이것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제프리 힌턴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샘 알트만도 유사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AGI가 나타나서 인간을 능가시킬 것이다.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나오면서 정말 세상을 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여러분 아직도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의 주장에 대한 주장으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가 그러니 더 빨리 AGI를 네, 보겠습니다. 차가 공개가 됐네요. 그래서 AGI를 진짜 이쁘네요. AGI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둘 다 저는 양쪽 다 균형을 맞추면서 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벨상도 그런 의미겠네요. 한쪽에서는 알파폴드 문제를 해결한 AI 보여주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제프리 힌턴 경고하는 지식인도 보여주고. 그래서 대단히 상징적인 올해가 2024년 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국에서는 정말
값지게도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맞아요. 올해 2024년 노벨상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AI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그것도 물리학상, 화학상이라고. 네, 두 가지를 휩쓸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